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50mm 화각인 경우에 똑같이 번들 렌즈가 됐던 줌 렌즈가 됐던 50mm 화각일 때, 그러니까 단렌즈의 50mm와 번들 렌즈의 50mm에 똑같이 50mm 놨을 때의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이제 렌즈를 사시면 거의 물어보시는 경우가 거의 이런 경우인데, 여러분이 사신 단렌즈와 이렇게 번들 렌즈로 해가지고 50mm도 잡고 60mm도 잡고 뭐 이렇게 잡는데, 렌즈를 갖다 똑같이 50mm에다 놓고 찍었을 때에 그게 어떻게 어느 게 낫느냐, 아니면 어느 게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느냐, 꼭 이 문의가 있어서 지금 50mm 단렌즈 화각인 경우 줌렌즈와 단렌즈의 그 차이점, 그것을 오늘은 말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50mm와 이 50mm 화각의 경우 번들 렌즈와 50mm하고 단렌즈 50mm 그 차이를 알아보는데, 모든 사람이 거의 물어봐요. 거의 100이면 100. 이거 어느 걸 사야 되느냐. 그래서 여기에서 좀 집중적으로 그 뭐가 다른지, 어느 차이가 있는지 그걸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35mm하고 50mm 때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봤을 때는 풀프레임 렌즈들은 화각의 차이가 46도와 63도의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35mm가 더 높다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보면 50mm하고 35mm하고 그 또 차이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포칼하고 앵글하고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각에 있어서는 35mm가 63도고, 그 반면에 50mm는 그보다 작은 46도를 가지고 있다. 네. 지금 1군 렌즈와 2군 렌즈가 이렇게 렌즈 안에 1군 고정 렌즈, 그러니까 제일 앞에 튀어나온 약간 볼 35mm 보면 프론트 렌즈가 약간 둥글어요. 톡 튀어나와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화각이 더 넓어짐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쪽에 있는 2군 렌즈 그 포커스 쪽을 보면 이렇게 조리개가 있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고정 광학계라고 뒤쪽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서류에 그 최대로 여러분들한테 피사체의 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집어넣어 가지고 그 수치를 잡아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상위 매치는 이미지 센서에 저거 하면 다시 바로 비트로 해서 디지털로 변환시켜 가지고 이제 사진이 나오는 건데, 요런 스타일로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35mm 이런 렌즈를 9군 11매, 이 속에 11매가 들어갔다 해가지고 9군 11매의 렌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그런 적은 없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프로페셔널 되시면 대충 이게 그 소리였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뒤쪽에 비구면 렌즈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네. 비구면 렌즈. 자, 니코 렌즈는 50mm 점팔일 때 비구면 렌즈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자, 근데 점사일 때는 다르죠. 예? 이렇게 서로가 달라져요. 여기서도 렌즈가 어떻게 하나가 더 껴 있죠, 여기에. 예. 그리고 캐논 50mm짜리 작죠? 50mm짜리 표준 렌즈를 또 보니까 이렇게 생겼더라. 자, 저쪽에 나이콘, 니콘 렌즈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거의 습비한데 저쪽이
하나가 더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여기도 1, 2, 3, 4 플러스 5, 6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네. 그래서 약간씩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자, 이번 저거는 모델을 놓고 봤을 때 다음이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렌즈로 해서 이제 찍은 거예요. 자, 여기도 2사에 70mm짜리를 갖다가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렌즈가 이제 L렌즈를 사시면 2사에 70mm를 굉장히 많이 써요. 예. 2사에 70mm는 어느 것은 스테빌라이저가 없는 게 있고 어느 것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선택해서 사시되 처음 접보시는 분들은 스테빌라이저 시스템 IS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보고 사시면 돼요. 자, 지금 2사에 70mm 줌렌즈 F2008 그리고 250분의 1초를 두고 찍은 것과 50mm 여기는 단렌즈 단렌즈 50mm 2.8에 똑같이 250분의 1초를 넣고 똑같이 찍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는 거기서 거기일 것 같은데 이렇게 판단이 돼요. 네. 여기는 약간 줌기가 있는데 약간 여기는 뒤쪽으로 나간 그런 느낌도 있고 칼라의 디테일상도 약간씩 틀리고 약간씩 틀려요. 이렇게 하늘에 이 구름도 이렇게 약간 틀리고.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다른지 똑같은 50mm를 놓고 찍었을 때 도대체 과연 뭐가 다른지 한번 봐봐요. 자, 2사에 70mm 50mm에다 놓고 찍었어요. 그리고 우측 것은 50mm 단렌즈로 찍은 거예요. 50mm 스탠다드 표준 렌즈로. 그래가지고 딱 찍어서 보니까 선명도를 보면 굉장히 월등한 디테일한 이런 저기를 보면 굉장히 월등한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단렌즈 우측 부분은 조명이 들어가 있으므로 참고를 하면 돼요. 두 사진 중에 조명을 가한다 해도 디테일이나 화질의 선명도가 단렌즈가 좋음을 알 수 있다. 50mm 단렌즈가 선명도가 이렇게 훨씬 깨끗하게 나오더라. 네. 여러분 육안으로 봐도 조금 그렇죠? 훨씬 자, 두 번째 선의 디테일을 보면 이 곡선이나 옷의 이런 부분에 디테일한 손등 이런 데를 보면 50mm에 2사에 70에 50mm와 단렌즈 50mm와 이렇게 보니까 선의 디테일 부분이 이렇게 틀려지더라. 약간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50mm가 당연히 단렌즈가 훨씬 유리하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요 부분 그리고 손등 윗부분 그리고 팔의 그 선 부분이 약간 이상하게 흐리게 나옴을 알 수 있어요. 여기를 보면. 자, 근데 50mm 단렌즈를 봤을 때는 어때요? 깨끗하게 나오죠. 그래도 네. 전혀 그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실밥이 여기는 보이는데 여기는 실밥이 없어요. 네. 그 차이도 있고 이렇게 표시가 나더라. 자, 확대를 해가지고 확대한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여기에 디테일함이 없죠. 여기는 그래도 디테일함이 이렇게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 팔에 간 부분도 선도 확실히 차이가 있더라. 이렇게. 네. 자, 다음에는 팔의 라인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포토샵을 이제 자주 쓰시는 분들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가의 선 라인 가장자리가 색소차가 있는지 없는지 가서 보면 검은 부분, 뭐 브라운 컬러 부분 해가지고 그게 이 부분을 확대해 보면 그게 보여요. 그러면 그게 일률적으로 돼 있는지 아니면 흐트러져 있는지 거기에서 이 디테일함을 느낄 수 있는데, 지금 이사의 70에 50mm와 닿는지의 50mm하고 보니까 이 선의 디테일이 색소차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죠. 네. 색소차가 여기는 딱 적어대는데 약간 여기는 흐리면서 어때요? 깨끗하지가 못하죠. 네. 이렇게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이 선의 디테일 부분에 색소차가 굉장히 느껴져요. 그게.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굉장한 그런 차이가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또 색소차가 있긴 있대, 그렇게까지 저건 아니더라, 그 얘기예요. 그냥 단지 우리가 느끼는 이런 차이가 있더라, 그것만 느끼면 되지 엄청나게 많은 디테일한 그런 저거는 아니더라. 그러니까 단지 차이만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여기는 이렇게 두들두들하고 털도 보이고 하는데 여기는 없습니까? 처음에 얘기했죠. 이쪽에서 조명을 쏘인 거라고. 이건 조명이 있고 이쪽은 조명이 없고. 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틀려지는 게,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서 이제 지금 배경인데, 배경에 이제 사진이 찍히면은 그 배경을 확대해 보면 뭐가 다른지 그게 또 알 수가 있어요. 자, 배경을 지금 현재 찍은 상태에서 똑같이 50mm로 해서 찍었을 때 약간 어두움을 느낄 수 있어요. 이사의 70mm 50을 놨을 때와 똑같이 초를 놓고 똑같이 찍었는데 약간 이사의 70mm가 이렇게 보면 어둡고, 50mm의 단렌즈 2.8로 찍었을 때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뒷부분이 깨끗이 나오더라. 자, 이게 왜 그러냐? 렌즈의 특성상 줌이기 때문에 렌즈의 개수가 많아서 그렇다는 거야. 아까 여러분 첫 번째 이렇게 렌즈에 9군 11매라고 그거 보여줬죠. 네? 그래서 여기에 밝기가 조금 어두운 거예요, 이게. 네? 개수가 많아서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밝기가 좀 약간씩 어두워지는 거다. 자, 또 하나는 배경의 흐림 패턴이 다르다. 네. 흐림 패턴을 여러분을 사진을 이렇게 확대해 보면 빗망울이 보여요. 이 사진에 보면 확대를 안 할 때는 절대 그걸 못 느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사진을 갖다가 막 크게 좀 어느 정도 확대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빗망울들이 이렇게 보인다. 동글동글하게. 네? 여기서도 빗망울이 약간은 보이죠. 그렇지만 여기는 더 심하다. 네. 그러니까 배경의 흐름의 패턴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 빗망울 패턴이 줌과 단렌즈의 그 차이를 나타낸다. 자, 그러면 이것을 확대 한번 해보자.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 여러분이 지금 이 사진에서 보듯이 이렇게 빗망울이 굉장히 많이 맺혀 있어요. 여기는 빗망울이 어때요? 흐릿하죠? 단렌즈일 때는 이렇게 보이지가 않던 저기가 이사에 70을 놓고 50mm 딱 놓고 찍었더니 이렇게 물방울이 생기더라, 이렇게. 예.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진 비교 이 표를 보면은 확실히 이게 이렇게 틀리구나.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찍을 때 이게 차이가 있느냐? 절대 그런 걸 못 느낀다. 이렇게 확대를 엄청 크게 했을 때는 이런 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면 돼요. 자, 더 확대를 해봤더니 어때요? 줌렌즈보다 단렌즈가 빗망울이 뭉개진다는 거다.
줌 렌즈보다 단 렌즈가 뭉개진다 이렇게 아웃포커싱 되듯이 뭉개지더라. 예. 빗망울은 빛이 초점에 의해 가지고 생겨나는데 이게 단 렌즈가 더 뭉개져 보이더라. 그러니까 여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살아있는데 50mm로 가니까 초점에 의해 가지고 이게 생기는 건데 이렇게 뭉개져 가지고 나타나더라. 흐릿하게. 네. 그러면 흐릿하게 없어지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찍어가지고 사진에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은 사진이나 웬만한 이런 사진에는 이게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확대해서 보고 그 차이를 여러분한테 물어봤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해 주는 거지.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자, 다음은 자동차 부분을 갖다가 사진 찍은 그 뒷 배경에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 쪽을 한번 확대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확대를 해봤더니 자동차 형상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24에 70mm는. 자, 근데 단렌즈에서 찍었을 때는 형상이 거의 이게 언뜻 보면 차 같아 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러한 형상이 이렇게 나타나더라. 그리고 깨끗이 뭉개진다. 여기는 상이 그래도 맺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건 자동차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렌즈가 잘 초점이 맺는 저희가 더 잘 흐트러지고 있더라 그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집 쪽을 한번 집 쪽 디테일한 집 부분 뒷배경을 한번 보자 해가지고 봤더니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지금 이렇게 봐가지고 이것을 보시다시피 어때요? 지붕에 처마가 이렇게 보이죠? 여기는 처마가 이게 처마인지 뭔지 더 잘 뭉개져 있어 이게. 에? 창문은 그래도 어느 정도 덜 뭉개졌는데 여기에 보니까 가해 쪽은 그대로 어느 정도 남아있더라. 그러니까 형상은 나타나지만 단렌즈가 더욱 포커싱이 더 잘 되더라. 아웃 포커싱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요 안에서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찍고 나가지고 결론을 보니까 방금 여러분이 보신 그 집은 여기를 본 거예요. 여기. 그리고 아까 차를 한번 요 차를 갖다가 확대해서 본 거고. 자, 전체적으로 결론은 뭐냐? 사진으로 볼 때 사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밝기만 다를 뿐이더라. 예. 사진은 아무 별 저기가 없는데 약간의 이렇게 밝기, 약간 어둡고 약간 단렌즈가 밝고 요 차이가 있더라. 예. 그리고 밝기가 좋고 배경의 뭉개짐, 아웃포커싱이 되는 게 훨씬 좋고 그리고 색소차의 선명도와 묘사력이 차이가 있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통적으로 50mm 단렌즈를 쓰시는 분과 24에 70mm의 렌즈를 쓰시는 분과 자 그러면 사진의 차이가 있을까요? 약간의 밝기 그러니까 약간의 명암 대비는 있고 나머지는 그렇게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색소차도 있고 다 있는데도 실제적으로는 차이가 없지만 밝기만 차이가 있더라. 그것만 아시면 되고 실제로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렌즈가 더 50mm 쪽이 뭉개짐이 더 자연스럽게 잘 뭉개지고
그런 문제가 있더라. 요것만 아시면 돼요. 자, 줌 50mm보다 단렌즈의 50mm가 약 반 스텝 정도가 박다가 답이다. 그러니까 한 스텝도 아니고 반 스텝. 반 스텝이 더 박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색소차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50mm가 개인적으로 좋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50mm가 그래도 얘보다는 얘가 색소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선명도나 이런 것이 좋기 때문에 50mm가 잘 뭉개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표준 렌즈가 훨씬 낫더라. 네. 2사에 70mm 50 놨을 때보다 단렌즈 50mm짜리가 그래도 낫더라.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다지 뭐 별 차이는 없지만은 그래도 훨씬 낫더라. 밝기, 색소차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자, 이 줌렌 우리가 2사에 70mm 하면 70mm 뭐예요? 번들 렌즈지만 이게 줌 성격의 렌즈이기 때문에 50mm는 그냥 표준 렌즈고,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면 줌 렌즈 특성에 약간 왜곡된 곡해 현상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쳐다보면 약간 틀린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줌 렌즈 특성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거의 곡해 현상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지만 약간의 곡해 현상이 일어난다. 그것을 염두에 두어라.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50mm의 단렌즈하고 2사에 70에 50mm 놨을 때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이런 차이가 있더라.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이 초이스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니까 2사에 70을 사가지고 그놈 하나 가지고 쓰시던, 뭐 여유가 있어서 50mm짜리를 하나 사시던,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니까 별 그렇게 뭐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50mm 단렌즈가 뭐 그렇게 비싼 렌즈냐? 캐논 L렌즈 같은 경우는 비싸지만 일반 50mm짜리 정도는 한 3,400불, 400불 정도밖에 안 가니까 그렇게 부담이 없을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렌즈의 필터의 이제 종류, 렌즈의 필터가 도대체 어느 때에 어떻게 쓰는지, 이 회사가 종류가 참 많아요. 이것도 티파니라는 회사도 있고 호야라는 회사도 있고 한데, 이제 일단은 그런 브랜드 네임을 가진 회사들은 필터가 비싸다. 뭐 예전에도 뭐 120불, 130불 한 개당 그랬는데 요즘은 팬더백이 와서 조금 더 받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필터를 예전에는 많이, 지금도 뭐 사용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요즘은 왜 이 필터 장사가 잘 안 되느냐? 여러분들이 후보정을 하기 때문에, 후보정을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색깔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필터 장사가 잘 안 된다. 그렇지만 색보정을 안 하고 후보정을 안 거치는 사람들한테는 필터가 이렇게 필요하다. 아시겠죠? 자, 카메라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카메라가 렌즈식 교환 카메라라고 예전에 쓰신 분들은 렌즈 필터는 왜 하는 것일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UV 필터를 써가지고 보통 여러분들이 사면 UV 필터 뭐 이런 것을 많이 살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종류와 쓰임새 어디에다 쓰는 건지 그것을 이제 알아보는 시간인데, 렌즈의 일반적 기능, 그러니까 렌즈의 종류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공통적인 기능은 렌즈 보호예요. 보호. 그냥 적외선 뭐 자외선 뭐 차단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어때요? 우리가 이걸 끼는 것은 기본적인 개념은 렌즈를 보호하기 위해서 낀다는 거예요. 스크래치 나는 거, 먼지 끼는 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필터를 끼는데, 또한 제일 급선무가 렌즈 카메라를 떨어뜨렸을 때 이 부분이 손상을 가고 렌즈를 보호하기 위해서 쓴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후드를 왜 끼나 얘기했었죠. 후드를 왜 끼는, 빛도 차단도 하지만 떨어뜨림과 동시에 후드로 인해 가지고 렌즈에 손상을 안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똑같이 얘도 똑같다. 자, 카메라 바디 부분과 렌즈의 앞부분이 바닥에 닿게 되면 어때요? 쿵 하면 필터는 렌즈에 생기는 그 스크래치나 깨짐을 얘가 방지해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 예. 그리고 내 렌즈에는 몇 미리가 필요할까? 전 시간에 렌즈를 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렌즈 보면 동그라미에다가 쫙 해가지고 파이 아시죠 여러분들? 파이, 먹는 파이가 아니고 기호파이 쫙 그어가지고 이렇게 렌즈에 보면은 자기의 몇이라고 규격이 표시가 돼 있어요. 이렇게 어느 렌즈고 다 있어요 이게. 자, 여기 이 렌즈를 보니까 67로 동그라미에 쫙 가가지고 67로 표기가 돼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렌즈에도 다 표기가 돼 있다. 예. 그게 바로 렌즈의 구경이에요. 구경. 이 큰 사이즈의 구경. 다 달라요 그게. 자, 지금 여기에 담는 렌즈는 28에 75mm인데 이 정도 f2.8 2008짜리 경우는 우리가 몇 미리의 필터를 여기다가 끼느냐, 67mm일게요. 67mm 67mm 필터를 사용하면 맞다. 예. 그러면 UV 필터나 PL 필터나 이런 게 다 편광 필터나 이런 게 다 똑같습니까? 다 똑같다. 이 담는의 28에 75mm는 무조건 67mm만 사서 끼면 거의 맞다는 거죠. 예. 필터 사이즈나 렌즈 구경 항목에 나와 있는 크기, 그 필터를 사용하면 된다. 그리고 캐논 번들 렌즈 18에 55는 58mm 50mm F값이 1.8인 아까 좀 전에 앞전에 본 거, 그 단렌즈 같은 경우는 52mm, 그러니까 50mm짜리는 52mm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50mm.8, 그리고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거지. 신형들 이 STM 모터가 달린 것은 49mm예요. 49mm. 그건 50mm가 넘어가지가 않고 49mm. 그러니까 50mm 스탠다드는 어때요? 아까 52mm를 쓴다 했어. 52mm. 50mm짜리 스탠다드는 52mm를 쓰는데 비해서 50mm.8 STM 모터가 있는 것은
49mm를 쓰면 된다. 네. 그거예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필터를 살펴보면 UV 필터라고 있어요. UV 필터. 자, UV 하니까 그 뭡니까 하는 사람도 어떨 때는 간혹 있어요. 울트라바이올렛 옵티컬 필터. 그래서 UV다. 예, 자외선을 우리가 여성분들 밖에 나가면 어때요? 자외선 차단제 이런 거 많이 바르고 가죠. 해변가나 뭐 산에 갈 때도 똑같이 얘는 UV 필터라는 건 자외선을 차단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 빛이 들어오는 걸 방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다가 카메라를 산다거나 렌즈를 사면은 거의다가 필수적으로 사는 게 이 UV 필터, 자외선 필터다. 예. 그러니까 UV 필터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무슨 광선? 가시광선. 가시광선이 지난번에 그 빛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가시광선이 직선적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반사돼가지고 흐트러지는 그런 가시광선을 파장으로 나누었을 때 400에서 700 정도 그럴 때의 그 나노미터로 되죠. 이제 나노미터가 가시광선이 700 이상이 되면 뭐라고 하죠? 우리가 적외선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적외선. 네. 적외선이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400 이하일 때는 자외선이라고 한다. 나노미터 계산법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700은 적외선, 400 아래는 자외선이라고 한다, 우리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자외선이 들어온다면 하나 이로울 게 없다. 그래서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 UV 필터를 사용한다. 자, 우리 이 우측 필터를 여러분이 이렇게 가해를 보시면 몇이라고 써 있어요. UV 390C 이렇게 써 있어요. 390C. 그러니까 390 나노미터까지 여기에 392 나노미터까지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제품이다. 만약에 400이면 400까지, 450이면 450까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돼 있고 파이 58mm 그러면 50mm에다가 쓰는 회사에게 회사는 50mm에다가 장착할 수 있는 필터라, UV 필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가시광선은 통과시키고 자외선은 차단하는 역할을 해서 화상에 어떠한 영향을 주냐? 선명도를 더 준다는 거예요. 선명도. 차단시키고 더 선명하게. 같이 두르면 선명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시광선은 직선적으로 그냥 통과를 시켜주고 자외선은 차단을 시켜가지고 사진의 선명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이 UV 필터를 낀다. 그렇게 보시면 정확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알고 참고로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다. UV 필터는 약간 UV 필터를 사용할 때는 약간의 화질저하가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적외선이고 지랄이고 상관없으니까 나는 화질을 위해서 빼고 찍을래 해서 빼고 찍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예요? 화질은 좋아졌지만은 여러분이 바닷가나 출산을 갔다 오면 크린을 자주 해야 되겠죠. 바닷물에 염분기가 묻을 수도 있고 산에 올라다니다 보니까 막 먼지가 걸을 때마다 먼지가 껴가지고 하면 여러분이 더스트로 다 불어내고 스크래치 안 나게 잘 닦아야 된다. 예. 바로 이러한 장단점이 있더라. 예. 그러니까 어느 분들은 왜 필터를 안 끼십니까? 하면 화질 저하 때문에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MC UV 필터를 사용하면 화질 저하가 조금 덜하더라. 예. 그냥 일반 UV 필터를 사용할 때에는 화질 저하가 발생할 수 있는데 MC UV 필터를 사용하니까 그거보다 화질이 조금 덜 떨어지더라. 그 얘기예요. 뭐가 MC UV 필터가? 자, UV 필터를 사용하면 조명이나 촬영 각도에 따라서 빛이 얼룩진 그런 빛이 현상이 일어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필터를 사용한 것과 안 한 것 차이가 이렇게 보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다가 이렇게 번짐 현상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고스트 현상, 귀신 현상이라고 해요. 그건 어떻게 하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야광 조명 이 반사 이런 저거 그 빛이나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는 고스트 현상이라고도 하고 플레어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플레어 현상이라는 것은 햇빛이 반사되는 그런 현상이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플레어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고스트 현상이라도 해도 되고 뭐 플레어 현상이라고 해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빛이 얼룩진 듯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그러한 야간에 이렇게 찍으면 이런 이제 틀려지더라 이렇게. 네.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UV 필터를 빼거나 촬영 각도를 내가 조금 틀어가지고 찍는다든가 해가지고 변경하면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현상이 제거시킬 수가 있더라. 촬영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예. 어떤 사람은 아예 빼고 찍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만약에 고스트나 같은 얘기인데 플레어 현상이 나타날 때에는 UV 필터를 빼거나 빛 번짐 현상이 나타나면 빼거나 아니면 내가 딴 쪽으로 각도를 이동해서 찍으면 이 플레어 현상이 없어지더라 그 얘기예요. 자, MC UV 필터를 사용하면 위에 같은 이런 현상이 UV 필터에 따라서 보다 굉장히 덜 하더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MC UV 필터를 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우리는 일반 UV 필터를 쓴다. 네. 왜? 야간에 그렇게 찍을 일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야경 촬영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화질 저하가 약간 있지만 감안을 하고 그냥 UV 필터를 쓴다. 네. 여러분이 지금 이 똑같은 저건데 이쪽 사진은 UV 필터를 사용한 거고 이쪽은 UV 필터를 사진을 끼지를 않은 거예요. 빼고 찍은 거예요. 훨씬 UV 필터를 사용 안 한 게 화질 선명도가 낮더라. 그리고 빛 번짐 현상, 가해 쪽에 이렇게 꼭 아웃포커싱 한 것처럼 이렇게 빛 번짐 현상이 훨씬 덜하더라. 근데 UV 필터보다 MC UV가 빛의 이 현상을 더 떨어뜨려 주더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결론이에요. 자, 두 번째. 그렇다면 MC UV 필터. 네? MC UV 필터. 위에 UV 필터 같이 역할은 똑같다고 했어. 근데 하지만 더욱더 MC UV가 훨씬 좋더라. 왜 그러냐? 왜 그런다고? 왜 이런 저거가 좋다고 생각할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유리에 코팅을 여러 번 해가지고 빛의 투과성을 더 높여서 선명한 그런 효과를 더 볼 수 있다. 그러니까 UV 필터보다도
유리에다가 이제 코팅을 빛을 반사하지 말라고 코팅 처리를 해주는데 얘가 그 MCUV가 훨씬 그게 더 여러 번을 했기 때문에 투과성이 훨씬 선명한 효과를 얻더라 그 얘기예요. 예. MC라는 것은 멀티 코팅. 예? 여기 있죠. MC니까 MC. 예. 멀티콧. 예. 멀티콧 울트라바이올렛 옵티컬 필터 해가지고 그래서 MC UV 필터다. 예. 그렇게 우리가 불러요. MC라는 것은 말 그대로 멀티 코팅이다. 멀티. 한 번 칠할 거 두 번 칠했다는 얘기죠. 멀티. 네. 멀티 코팅 약자로 코팅을 여러 번 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면 빠르다. 네. 자, UV보다 좋은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여러 번 이렇게 코팅을 했으니 UV 필터보다 가격이 어떻게 써요? 한 번을 그 두 번, 세 번 해줬는데 당연히 단가가 비싸지니까 MC UV가 UV보다 약간 비싸다. 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 더 효과적으로 통과시켜서 자외선은 탁 차단시키고 가시광선은 쫙 들여보내가지고 얘가 더 들여보내가지고 훨씬 선명도도 있고 빛 번진 현상도 좋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답은 나왔죠. 그래? 그러면 굳이 UV 필터 낄 거 없네. 멀티코팅된 MC 필터를 사야 되겠네. 결론 딱 나오잖아요. 네. 자, 세 번째 우리가 얘기하는 한국에서 얘기하는 편광 필터라고는 CPL 필터가 있어요. 이렇게 Circular Polarizing 해가지고 이제 CPL 필터가 있는데 우리가 뭐 호텔 앞에 양어장이나 이런 데 가서 찍으면 분명히 고기를 비춰가지고 찍었는데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반사가 된 거죠. 그리고 CPL 필터를, 편광 필터를 꼈더니 그 빛이 다 차단돼가지고 이렇게 깨끗이 나오더라. 자, 그러면 이게 무슨 결과예요? 우리가 저 집 앞에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데 멋진 남자가 있다든가 멋진 여자가 거기에 앉아 있어서 카메라를 딱 들고 그걸 찍으려고 봤더니 햇빛이 딱 반사가 됐다. 한번 찍어봤다. 안 나온다. 근데 이 평광 필터를 껴가지고 들고 찍었더니 반사되는 게 없더라. 그 얘기예요.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물이나 자동차 유리, 식당에 이렇게 카페 같은 데 앉아서 커피 먹는 예쁜 사람이 있어가지고 찍으려고 보니까 유리창에 반사가 돼가지고 찍을 수 없을 때 그때 우리가 CPL 필터, 편광 필터를 껴가지고 서큘러 폴라라이징 필터를 껴가지고 찍으니까 아무 이상이 없더라. 그리고 하늘을 갖다가 이렇게 찍어보니까 하늘이 또렷하게 나타나더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찍었을 때는 하늘이 그냥 이렇게 이랬는데 편광 필터를 딱 끼고 하늘을 찍었더니 하늘이 또렷하게 이렇게 파랗게 나타나더라. 이게 달라요. 자, 아까 금붕어에 있던데 멋있는 그 조경을 해놔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연못이죠. 연못, 수족관 같이 생긴 연못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물을 찍으려고 봤더니 물이 자꾸 반사돼 가지고 예쁘기를 못 찍겠어. 그래서 편광 필터를 끼고 딱 찍었더니 어때요? 반사빛이
하나도 안 나오더라. 똑같이 찍었는데 없을 때 위드 아웃일 때와 위드 때 이게 틀려지더라. 이렇게 다 아래 것은 거기다가 반사각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 반사가 심하고 했는데 잘 안 찍히고 편광 필터를 갖다가 껴가지고 딱 찍으니까 반사각도도 하나도 없고 하늘을 찍었더니 푸랗게 나오고 훨씬 좋더라. 그 얘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래? 그럼 나도 저게 필요하네 할 때 하시는 분들은 이 편광 필터를 끼는 게 좋죠. 반사각을 다 적으니까. 그러니까 반사돼 가지고 못 잡는 것을 없애주는 거예요. 결국에. 자, 편광 필터는 이게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정반사와 난반사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네. 난반사를 제거해 편광 필터는 난반사를 제거해 가지고 영상보다 우리가 보는 영상보다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는 필터다. 결론이에요, 그게. 네. 일반 렌즈와는 틀리게 유리 부분의 색깔이 선글라스 같이 어두운 색으로 되어 있어. 이게 끔끔은 저기 우리가 선글라스 쓰면 좀 약간 검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보면. 그래서 빛이 있는 날에는 별 상관이 없을지 몰라도 흐린 날이나 실내에서 촬영할 때는 어두워서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영향을 받겠죠. 네. 그래서 이것을 끼고 실내에 들어가서 사진 찍으려고 하면 뭐가 어떻게 된다? 셔터 스피드가 확보가 되지 못한다.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위에 필터를 보시면 다른 필터와 틀리게 윗부분에 하얀 표시가 있고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이거. 이 필터가 똑같이 있는데 두 개로 하나는 그냥 껴져 있으면서 이걸 이렇게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밖에서 필터를 자체를. 네. 촬영된 영상이 선명하게 안 나올 경우는 그걸 싹 돌리면 어때요? 난반사의 방향을 갖다 틀어주기 때문에 선명하게 가시광선이 들으니까 잘 찍혀진다. 돌아간다. 저게. 네. 방향으로 난반사 되는 것을 저쪽으로 틀어가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다시. 네. 자, 다음 PL과 CPL 차이. PL 필터와 CPL 필터 용도는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필터를 사면 한 세트에 ND 필터 뭐 이렇게 PL 필터 어떨 때는 CPL 필터가 들어있고 이렇게 해서 저걸 세트로 해가지고 3개 정도 넣어가지고 파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비싸지가 않다. 네. 자, 용도는 PL 필터나 CPL 필터나 용도는 같은 이름이다. 네. 근데 CPL 필터가 오로포커스에 최적화되어 있다. 뭐가? CPL 필터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PL 필터를 사야 되겠어요? CPL 필터를 사야 되겠어요? CPL 필터를 사야 된다. 왜? 오로포커스 AF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CPL 필터를 사야 된다. 또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가지고 PL 필터를 사오면 안 된다. 여러분들은 이 AF가 굉장히 돼 있는 카메라들 그런 걸 쓰시기 때문에 항상 CPL 필터를 사야 된다. 네. 요즘에는 최근 역시 지금 방금 얘기한 것은 기계식 카메라 얘기예요. 기계식. 자, 근데
요즘에는 이 PL 필터도 DSAR에 넘어와 가지고는 어때요? 잘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PL 필터하고 CPL하고 별 차이가 없더라 이제. 예? 그래서 잘 작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CPL을 사든 PL을 사든 굉장히 뭐 별 조심할 것도 없고 그냥 입맛대로 사시면 되고, 기계식 카메라를 아직도 쓰시는 분들은 PL 필터를 사시는 게 좋다. 그리고 요즘 현대식 카메라에서는 뭐 DSLR에서는 뭐 구별 없이 아무 끄고 되는데, 될 수 있으면 CPL이 오토포커스에 AF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왕이면 가격이 좀 싼 걸 살까 하는 사람들은 PL 필터를 사는 게 훨씬 싸다. CPL은 조금 비싸다. 그 차이가 있어요. 네. 자, 다음에 크로스 필터라고 있어요. 크로스 필터. 저기 꼭 모기장을 쳐다보는 것 같은 필터 안에 삼각형 이렇게 모양으로 해가지고 그 선이 이렇게 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 사진 이게 잘 보일려나는 모르겠지만 안에 보면 철망처럼 생긴 게 막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모기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안에는. 네.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다 쓰자면 빛을 분산시킬 때, 네. 크로스 필터를 쓸 때는 그렇게 해서 빛을 분산시켜 선이 그어져 있어요. 거기에 닿으면 딱딱 빛을 갖다 분산시켜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들어오는 그것을 갖다가 얘가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그 선에 닿아가지고 분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 네. 그래서 크로스 필터가 어떻다는 그것만 알아주시면 돼요. 자, 크로스 필터의 종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눈으로 쫙 백열등을 쳐다볼 때 조리개를 갖다가 우리 눈을 갖다가 조이면 어때요? 한번 해보세요. 평상시 보는 것과 조리개에서 딱 조이면 어때요? 쫙쫙 빛이 갈라지죠. 네. 자, 지금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이 크로스 필터를 끼고 등을 가서 딱 야경을 찍었는데, 이렇게 빛이 사각이나 육각 이렇게 쫙쫙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멋있게. 자, 어떤 분은 이런 게 멋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신 산란하다고 얘기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사각이냐 육각이냐 따라 가지고 이 빛이 달라지게 나온다. 네. 자, 지금 저 사진 같은 경우는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세 개면 6개로 갈라졌죠. 위아래로 쫙 갈라진 게 중심에서 위아래 좌우 해가지고 갈라진 게 6개니까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요? 육각 크로스 필터. 육각 크로스 필터를 쓴 거예요, 이게. 그래서 6개의 빛이 하고, 만약에 사각을 썼다가 4개짜리를 썼다고 하면 빛이 쫙 X자로 갈라지겠죠. 그 얘기예요. 그렇게 그 날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빛이 번진다. 네. 아시겠죠? 여러분도 이렇게 무슨 기교를 낸다든가, 카메라 가지고 기교를 낸다든가, 예전에 보케에 대해서 백열전구 앞에서 찍을 때 피사체를 놔두고 카메라를 살짝, 그러니까 셔터 스피드를 굉장히 낮게 놔야 되겠죠. 50초나 이 정도 60초 아래쪽으로 주고 찍으면서 살짝 들어 올리면 빛이 싹 따라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기교를 내는 사람들, 이렇게 기교를 멋있게 기교를 내는 사람들은 이 사각이나 육각이나 이 크로스 필터를 쓰면은 이렇게 멋있는 그런 야경이 될 수도 있다. 아시겠죠? 다음 번째로는 이제 ND 필터인데, ND 필터는 내가 가끔 이렇게 자주 얘기해. 자주 ND 필터. 자, 장례식에 갔는데 그때가 11시에 시작을 했어. 그리고 12시를 넘어가고 하관 예배 뭐 한다도 그것도 가까운데 햇빛이 굉장히 따가워. 그러면 비디오를 하시는 분들은 딱 느껴요. 자동으로 깜빡하면서 ND 필터를 온 시키라고 나와요. 그러면 렌즈 부분에 ND 필터를 딱 돌려주면 딱 해가지고 온 이렇게 돼요. 왜? 빛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빛이 너무 세니까.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출사나 이런 거 갈 때 내가 항상 뭐라고 하죠? 일출 시간 1시간 2시간 사이, 일몰 1시간 2시간 사이, 그 가운데는 뭐 한다고 했어요? 식당에 가서 맥주 한잔 먹는다든가 아니면 그 구경이나 다닌다든가 뭐 커피를 마시러 가서 앉아서 노닥거린다든가 이런 거 한다겠죠. 대낮에 사진 찍는 사람 거의 없걸라요. 아주 센 날에 센 태양이 짱짱 내려치면 그것을 받는 순간에 어때요? 컬러감이나 이 화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대낮에는 거의 사진을 안 찍는다. 자, 그러면 찍는 사람들은 뭐냐? 이렇게 필터가 있는 사람들, 아니면 가서 교정할 사람들. 밝은 노출에 찍는 사진은 누누이 강조하지만 필요 없는 사진이다. 노출이 항상 오버돼 가지고 찍은 사진은 교정도 어렵다는 거예요. 교정도. 그래서 차라리 밑으로 노출이 좀 부족한 사진이 훨씬 낫지, 높은 사진은 무조건 쓰레기로 버려야 된다. 그래서 낮에 웬만하면 사진을 안 찍으려고 한다. 그래서 그것을 빛을 축소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ND 필터를 많이 쓴다. 또한 계곡물이 흘러가는데 거기 이끼 돌이 하나 멋있게 해서 딱 구도를 잡고 찍었을 때 어때요? 15초나 20초 추면 우윳빛으로 변한다겠죠. 그냥 물이 유속이 빨라지고 또 자꾸 초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유속이 엄청 빠른 것처럼 나중에는 우윳빛처럼 변해버려요. 자, 그럴 때 난 그 자신 없어 하시는 분들, 그때는 필터를 ND 필터를 거기다 끼고 찍으면 지금 물 떨어지는 게 이렇게 빤히 보이는 사진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찍을 때. 근데 필터를 딱 넣고 찍으니까 어때요? 저기 액잡하는 사람들 거기 풍경 이렇게 그림 있으면 폭포 떨어지는데 보면 막 폭포가 쫙 우윳빛처럼 이렇게 막 돼 있는, 어우 멋있다 저거 하나 사가자. 바로 이거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15초나 뭐 이렇게 놓고 찍는데도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ND 필터를 끼고 폭포수를 찍으면 이렇게 변해버린다. 자동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수돗물 틀어놓고 그냥 찍고 ND 필터를 끼고 수돗물 나오는 걸 갖다가 찍으면 샥 변해버린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어디 분수 있는 데를 간다든가 물이 조금 흐르는 데 가서 한번 해봐요. 엄청나게 차이를 느낀다. 그것을 우리가 셔터 스피드를 갖다가 굉장히 로우로 해서 15초나 이렇게 놓고 찍을 때 그렇게 나오는 걸 갖다가 ND 필터를 껴가지고 찍으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그 얘기예요. 자,
ND 필터는 셔터 스피드를 장시간에 처리해야 될 때 도와주는 필터다. 네. 똑같아요. 아까 얘기한 거나. 자, 날이 밝은데 물을 저렇게 폭포처럼 부드럽게 표시하려면 셔터 스피드를 아주 15초나 이 정도를 놔야 되는데 응? 왜 그렇게 생각해? 왜 천천히 놔야 되는데? 빛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밝아지는 그런 현상이야. 그게 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ND 필터는 위에서 봤던 편광 필터, 아까 전에 봤잖아. 위에서 봤던 편광 필터와 같이 선글라스처럼 코팅을 여기다가 해줘서 어둡게 시커멓게 돼 있는데, 그것이 단계적으로 점점 어두워지게 여러 종류가 있다. 이 필터가 햇빛의 밝은 정도에 따라 가지고 사용하는 필터의 용도가 다르다. 필터가 이제 코팅 처리를 한 번 한 거, 두 번 한 거, 세 번 한 거에 따라 가지고 그 감도가 다르겠죠. 하나는 100짜리, 하나는 50짜리,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게 얼마만큼 검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그 용도가 틀려진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지금 저 그림에서 볼 때 이끼 껴가지고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개울가 뭐 저렇게 멋진 개울가는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는데, 이 이끼 낀 것을 갖다가 이렇게 찍을 때 이제 물의 유속이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흐를 거예요. 일반적인 물 그냥 보이는 투명하고. 근데 15초나 ND 필터를 갖다 딱 끼고 찍었더니 이런 식으로 평평한 것 같이 이렇게 물의 흐름이 싹 바뀌더라. 어때요? 굉장히 유속이 빠른 것 같이 빠르게 흐르는 것 같죠?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소프트하고 맑은 날에도 부드럽게 내가 그걸 표현하고 찍기 위해서는 ND 필터나 여러분이 셔터 스피드를 밑으로 내려가지고 찍을 때 저런 표현 방법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라데이션 이제 필터인데, 이 그라데이션 필터를 쓰는 사람들이 전문가 아닌 다음에는 거의 극히 없다. 왜? 필터가 반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그라데이션 필터는 거의 다가 전문가들이 사용한다. 그리고 렌즈 앞부분에 필터 끼는 부분에 돌려가지고 거기다 장착을 한 다음에 이 유리를 갖다가 딱 거기다 껴가지고 반전은 아래는 하얗고 위는 파랗고, 그러면 햇빛을 찍겠죠. 다 저 하늘을. 그러면 하늘이 파랗고 아래는 정상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 컬러마다 있기 때문에 자기가 들어서 보고 확인하고 껴가지고 쓸 수가 있다. 네. 그냥 유리로 해서 꼈다 뺐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한쪽 부분에 이렇게 색상이 입혀져 있는 필터를 우리가 그라데이션 필터라고 한다. 이런 필터들은 아래와 같이 촬영할 때 많이 쓰인다. 어디에? 파란 하늘 부분을 더 파랗고, 이렇게 파란 하늘 부분을 더 파랗고, 이런 뭐 붉은색을 뭐 저녁에 노을 지고 할 때는 이제 붉은색을 끼겠죠. 아래쪽은 하얗고 위쪽 하늘 부분만 이렇게. 근데 어때요? 엑스레이 필터를 써도
빨갛게 나와요. 엑스레이 필터라는 그 자체는 적외선 저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찍을 때는 빨갛게 나와요. 산이 막 불타듯이. 근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자면 예전에 소니 카메라를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 보면 나이샷이라고 있어요. 비디오도 나이샷이 있고 카메라도 나이샷이 있고. 근데 저 엑스레이 필터, 우리 엑스레이 필터 똑같은데 그게 이렇게 수치가 있는 걸 갖다가 딱 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딱 이렇게 찍으면 옷이 벗겨지죠. 그 팬티용 브라자만 이렇게 남아가지고 찍는 그런 이상한 변태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 찍을 때 우리가 엑스레이 필터를 거기다가 나이샷에다가 넣고 찍으면 그렇게 된다. 네. 여기 미국에서 그런 짓을 다 걸리면 아주 공짜로 밥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짓을 하면 안 되고 자기의 이제 관점이 있어서 이제 사진을 찍는 건데 일단 남한테 피해를 준다거나 이 지장을 받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근데 여기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냥 웃으려고 그냥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엑스레이 필터 같은 경우는 그 나이샷하고 이게 궁합이 잘 맞아가서 그런 표현이 된다. 그런 얘기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자, 이 그라데이션 필터 같은 것은 왜 이게 필터들이 다 망하느냐. 예전에는 첫 시간 처음 이거 하기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포토샵 같은 것을 많이 쓰기 때문에 거기에서 칼라를 자주자재로 넣고 만들고 하기 때문에 이 필터가 어때요? 안 팔려요. 안 팔려. 네. 그리고 요즘은 이 포토샵도 보정 툴이나 성능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예전보다 필터 사용이 거의 극히 많지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지금 붉은 필터를 갖다가 딱 그라데이션 필터를 갖다 끼고 아래는 정상, 위에는 빨간색 하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더라. 근데 요즘은 어때요? 포토샵에다 딱 넣고 위쪽을 쫙 이렇게 넣죠?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장사가 되겠어요, 그게? 자, 그 다음 번째, 그리고 필터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렌즈에다가 이렇게 바로 갖다 끼워가지고 이것만 선택해가지고 그냥 갖다 낄 수 있게. 자, 넘버 7, 소프트 필터. 소프트 필터인데, 이 소프트 필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아웃포커싱을 시킨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진을 아웃포커싱 시킨다. 네.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 필터라고. 아웃포커싱이 잘 안 되고 나 자신 없어 하시는 분들은 뭐 소프트 필터 쓰면 돼요. 자, 아이를 찍은 것을 반으로 딱 나눠봤더니 정상적인 사진과 소프트 필터 쓴 사진이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보이더라. 예. 완전히 달라지죠. 옷 부분도 여기는 천까지 이렇게 잘 보이는데 뻘겋게 해가지고 완전히 아웃포커싱을 처리해버리고. 자, 피사체에 그러니까 소프트 필터는 피사체에 포샤시한 효과를 만들어주는 그런 필터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다 아웃포커싱이 잘 되는 필터다. 그러니까 소프트 필터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뭉개준다. 그러니까 음식 주변을 갖다 다 뭉개려고 하면 어때요? 이걸 딱 껴가지고 음식만 놔두고 하던가, 여러분이 기술이 좋아졌으면 음식에다 대고 아웃포커싱을 시켜서 주변부를
흐리게 만들어 가지고 쓰면 된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소프트 필터. 필터의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왜? 제조사가 호야도 있고 티파니도 있고 뭐 여러 군데가 있고 하기 때문에 몇천 원짜리 싼 거 몇천 원짜리부터 몇 만 원까지 이렇게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의 필터가 몇 밀인지 그걸 확인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것을 구하시면 되고, 가격 대비 성능을 구하는 게 좋다. 당연히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서치를 해봐가지고 그 필터가 성능이 어떤지. 근데 거기다가 호야나 이렇게 이름 있는 회사들 걸 쓰면 아무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싸구려 써가지고 왜곡 현상이 일어나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은 좀 피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3대 회사로는 이름 있는 3대 회사로는 호야, 티판, 그리고 캐논 이렇게 있으니까 꼭 이 회사 아니라고도 또 성능 좋은 회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고 너무 성능 없는 싸구려 이런 거 쓰지 말고 어느 정도 맞는 것을 필터를 구입하는 게 좋다. 필터를 사용할 때에는 렌즈 캡도 씌워야 되나? 보통 사람들은 렌즈 위에 필터 그 위에 렌즈 캡을 씌우고 다니는 게 보통이다. 그 대신 하지만 상당히 이건 위험하다. 필터와 렌즈의 접합점이 있는 데다가 이 캡을 갖다가 끼운다? No, 그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충격이 가해진다. 잘못하면 렌즈 캡에 있는 유리 거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렌즈 캡을 씌우고 다니다가 렌즈 깨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야기는 렌즈 캡을 빼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어떨 땐 끼고 어떨 땐 거의 안 껴요. 또 안 껴야만이 빨리 빼가지고 사진 찍을 게 있기 때문에 거의 밖에 나가서는 렌즈 캡을 따로 그냥 안에다 넣어놓고 안 껴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났다 싶으면 그때 딱 껴요. 이제 뭐 찍을 게 더 이상 없을 것 같다 하면 딱 껴가지고 카메라 넣어버릴 때 그때 딱 끼지 웬만해서 안 껴요. 그리고 가지고 다니다 보면 불편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비싼 건 아니지만 그렇다. 자, 끝으로 UV 필터가 자외선을 차단하여 더 선명한 결과를 보여준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사진들을 이렇게 보면 사진을 촬영하여 필터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비교한다면 눈으로 보기에는 식별하기가 힘들 정도로 차이를 보여줄 거다. 그 정도로 UV 필터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기능을 원해서 구입한다기보다는 렌즈를 구입했는데 왠지 꼭 껴야 될 것 같은 느낌. 스크래치 방지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UV 필터를 끼는 이유더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청소기 싫으니까 스크래치나 이런 것 때문에 끼는 거지 굳이 그렇진 않더라 그 얘기예요. 자, 지금 이렇게 보면은 사진에 이제 필터를 껴가지고 쭉 찍으니까 원래 사진이야 이게. 원래 사진. 근데 필터를 끼고 찍으니까 완전히 이렇게 달라지더라. 자, 여러분들은 필터 사실 분은 사시고 아니면 집에서 포토샵으로 후 포장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돈도 안 들고. 자, 여기 지금 그라데이션 필터인데 여기도 역시 오렌지를 꼈더니 이렇게 오렌지 컬러, 블루를 꼈더니 아래는 괜찮고 위만 파랗게, 그레이 끼니까 그레이 컬러, 블루 컬러, 블루 컬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껴가지고 요 뒤에다가 이렇게
2분의 1 정도 된 것도 있고 또 아래쪽으로 더 내려온 것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끼면 돼요. 쓰면. 자, 여기도 지금 ND 필터를 쓴 거예요. 이거 ND 필터를 쓰니까 하늘도 바래지고 물도 이렇게 변하더라.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붉은 노를 찍는데 이렇게 쫙 이렇게 변하더라. 예. 여기도 일몰 일출 뭐 찍는데 틀려지더라. 아래까지도 약간 붉은 기들이 딱 나오면서 봐줄 만하다, 작품성은 있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지만 여러분들은 포토샵으로 안 사도 된다, 그 얘기예요. 자, 보통 이제 우리가 필터는 저기도 지금 노 필터와 필터가 있는 거 차이가 엄청나게 많죠. 이런 식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필터를 사든 안 사든 그건 각자의 개인의 마음이다. 단 UV 필터 하나하고 PM 필터, 편광 필터하고 ND 필터는 필요할 수가 있으니까 한 세트 구해가지고 가지고 다니는 것도 좋다. 자, 여기 가서는 여기 어디에요? 뭔 개념? 내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것. 안텔롭 밸리예요. 안텔롭 캐년인데 여기에 가면 꼭 필터가 필요겠죠. 아니면 집에 와가지고 또 포토샵 해야 되고. 이렇게 안텔롭 캐년에 가면 예전에는 그냥 가격도 싸고 그냥 바로 거기서 차 타고 들어가가지고 가서 구경을 할 수가 있는데 요즘은 예약을 해야 된대. 예약을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좋은 날, 우기에는 가면 안 되고 제일 좋은 시간이 12시에서 한 4시까지 3시 빛이 제일 많이 쬐을 때 가야 이렇게 멋있는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들 이렇게 컷해가지고 후보정을 하든지 아니면은 필터를 가져가시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찍으면 사진이 굉장히 멋있게 나온다. 뭐 꼭 사진 아니라게도 여기는 한번 가봐야 돼. 라스베가스 그 옆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면은 한 2시간 반, 3시간? 3시간이면 넉넉 잡고 3시간이면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변한다, 필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안텔롭 밸리는 꼭 가보시고, 여기는 파웰로 말고 그 저건데 파웰로 호수 있는데 그 바로 위에서 찍은 건데 여기도 뭐 가다가 한 번씩 들려보고 이렇게 관광을 하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뭐 저 위쪽에 1년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4번을 가야 돼.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진을 찍으러. 갈 때마다 이제 틀려지는 거야. 계절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안텔롭 캐년 같은 경우는 사진을 찍으러 오는 사람들은 따로 모아가지고 사진 찍는다고 하면 가격이 좀 비싸요. 그 돈을 주고 그러고 들어가서 있는데 예전에는 120불에서 그걸 사진 찍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따로 찍게 해줘요. 관광객들은 따로 가고 우리 그 사람들은 따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찍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가지고 판단해가지고 한번 찍고 좋은 사진들 찍으면 더 좋고.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다음은 원근법을 이용한